회의실에 폭탄이 터졌어요. 1차로 강세리의 폭로가 끝나고 그 긴장감이 풀어지기도 전에 큰 스크린에 폭로월드의 주인공이 가면을 벗자 강재인의 얼굴이 나왔고 곧바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재인 씨 정신병원 입원 당시 동의서에 서명한 도유경입니다. 황기찬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유경이 왜 갑자기? 회의실이 또다시 술렁거렸고 화면에서는 도유경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강재인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도유경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황기찬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더 나아가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의 악연은 어떻게 끝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YL그룹 임원진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지고 있는 걸 느낀 황기찬의 손등이 굳어졌고 턱선이 경직되어 갔어요. 가면을 벗은 강재인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강재인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어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싸늘해졌어요. 마치 얼음덩어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강재인의 눈빛에 섬뜩한 미소가 번쩍였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화면이 노이즈처럼 흐려졌다가 장면이 바뀌었어요. 조명이 다시 한 여인을 비추고 있었는데 카메라 반대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도유경이었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거든요. 도유경은 깊게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재인 씨 정신병원 입원 당시 동의서에 서명한 도유경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어요. 강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그것도 강제로? 강재인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동의서에 서명한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어요. 의사가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니. 그날의 서명은 법적, 의학적 절차를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컵을 떨어뜨렸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그 소리에 몇몇 임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누구의 압박이었습니까? 강재인의 차분한 질문이 이어졌어요. 도유경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폭탄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YL그룹 황기찬 회장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황기찬에게 쏠렸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해보세요, 도유경 씨. 강재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영상 속 도유경이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황기찬 회장이.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날 밤늦게 황기찬의 손이 주먹으로 변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어졌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회의실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유경의 증언이 계속됐어요. 저는 의사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 전 그냥 겁이 났어요. 영상 속에서 도유경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강재인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였어요. 황기찬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꺼. 당장 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완전히 당황한 거였어요. 비디오 담당자가 화들짝 놀라며 리모컨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안 꺼져요, 회장님. 황기찬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때 화면 하단에 작은 문구가 떠올랐어요. 외부 서버 스트리밍 중. 이게 뭐야? 이게 뭐란 말이야? 황기찬이 스크린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강미란이 차가운 눈빛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앉으세요, 황기찬 씨. 그 한마디에 얼음이 되어버린 회의실.
황기찬의 귓불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영상 속에서 강재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눈빛이었거든요. 드디어 방송이 종료되었고 회의실에 다시 조명이 켜졌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치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거든요. 수십 개의 시선이 한 사람, 황기찬에게 꽂혔어요. 그의 귓불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김도윤이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거든요. 황기찬 회장님. 김도윤의 목소리는 따로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은 평평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음절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오너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폭탄 발언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게 혀를 찼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들리지 않으셨나요? 김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강제 입원, 협박, 불법 동의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정호성이 천천히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입가에 걸었어요. 이 정도면 자격을 운운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황기찬 회장님? 말끝에 회장님이 마치 예의로 포장된 단두대처럼 떨어졌어요. 황기찬의 시선이 김도윤과 정호성을 번갈아 찍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 승부의 공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거든요. 감히 너희들이. 황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강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사면 초가였어요. 한편 강재인과 도유경이 함께 있는 작은 스튜디오 안.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공간은 고요해졌어요.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앉은 도유경이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씁쓸하게 말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강재인이 고개를 돌려 도유경을 바라봤어요. 사실 제인아. 도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일이 계속 떠올라. 의사로서 해선 안 될 짓이었는데. 강재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도유경이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질투도 났던 것 같아. 항상 너는 완벽해 보였거든. 도유경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엔 도장을 찍고 말았어. 정말 한심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재인은 놀란 듯 도유경을 바라보다가 곧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유경아. 강재인이 차분히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 상황에서 너도 무서웠을 거야.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도유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 나서준 것. 정말 큰 의미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도유경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제인아. 이제라도 내 편에 설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동안 너무 괴로웠어. 이제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강재인은 손을 내밀어 도유경의 손등을 살며시 감쌌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 오랜 친구잖아.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앞으로는 함께 헤쳐나가자. 도유경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강재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막혀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것 같았어요. YL그룹 회의실에서 김도윤과 정호성에게 연속으로 공격받은 황기찬. 침묵을 깨듯 황기찬이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어요. 황기찬이 낮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덕을 말하시는군요.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황기찬에게 쏠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럼 강 회장 시절의 그 돈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임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비자금이요. 황기찬이 폭탄을 터뜨렸어요. 강규철 회장님께서 만들어두신 그 검은 돈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의실 안에 진짜 폭탄이 터진 듯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런 게 있었다고?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김도윤과 정호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눈을 좁혔어요. 황기찬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을 직감했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라면.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회의실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몇몇 임원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고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황기찬은 이 상황을 보며 입꼬를 살짝 올렸어요. 판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어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의자를 밀고 일어나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비자금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중얼거림이 가볍게 흘러나오며 서로 눈치를 보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황기찬은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강세리도 표정이 굳어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편에서 김도윤과 정호성이 나란히 서서 나가는 임원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정호성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폭탄을 터뜨리는 건 좋은데 그만큼 자기 발등도 찍히게 될 텐데. 김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굳어있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급하면 급할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어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황기찬은 여전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젠장. 작게 욕설이 흘러나왔어요.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는 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비자금이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이 터지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강미라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차분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하는 빛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흥미롭네. 강미란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벌써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편 강세리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려던 손이 멈췄어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황기찬마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비자금이라. 강세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불안감이었어요. 만약 정말 그런 돈이 있다면 황기찬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오늘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보기 시작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파에 혼자 앉아있던 강세리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강규철 회장이 그런 돈을 숨겨뒀다니. 강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황기찬, 도대체 나한테 왜 숨긴 거야? 그동안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비밀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강세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에 대한 폭로와 폭로월드의 얼굴이 강재인이었다는 것, 도유경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황기찬이 당황하며 소리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터뜨린 폭탄 발언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돈이 있는 건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어느 쪽이든 기분이 나빴어요. 거짓말이라면 너무 무모한 거고 진실이라면 자신을 완전히 제외한 거니까요. 강세리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거지? 황기찬을 믿고 따라오면서 수많은 일들에 관여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고 있었다니요. 문득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돈으로 나를 버릴 생각은 아니겠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황기찬이 위기가 닥치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세리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지호 때문에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를 핑계로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세리가 무릎을 안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을 수 없다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세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로 회장실 문을 밀치고 들어섰어요. 황기찬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불쾌하다는 듯 눈을 흘겼어요.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는 이미 짜증이 나 있었거든요. 뭐야 아침부터? 강세리가 어이없다는 투로 황기찬에게 말했어요. 어제 그 이야기 말이에요. 강규철 회장 비자금.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죠?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황기찬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강세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꺼져. 황기찬이 추가로 내뱉은 말에 강세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함께 해왔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요? 중요한 일? 황기찬이 비웃었어요.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 그 말에 강세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요? 제가 뭐예요? 부하 직원이에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황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거냐고. 부부.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너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강세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쟤 때문에요? 그래, 너 때문이야. 내 과거가 다 터져서 난 이 꼴이잖아. 황기찬은 서류를 3개 덮어버렸어요. 강세리의 시선을 피한 채 말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 보기 싫어. 방 안에는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흘렸어요. 회장실 문 앞에 홀로 선 강세리. 분노, 배신감,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회장실 안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지금까지 황기찬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강세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강재인이 그린 큰 그림 아래서 움직이는 황기찬과 강세리. 이제 이들에게도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어요. 임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강세리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강세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황기찬을 믿고 따라왔지만 결국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한편 강재인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도유경의 증언을 통해 황기찬의 과거 범죄를 폭로했고 이제 그들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김도윤과 정호성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적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회장실에 혼자 남은 황기찬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틀어져 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임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심지어 강세리까지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젠장. 이게 다 강재인 때문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강세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갈 길을 찾아야겠어. 황기찬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판이 펼쳐질 것 같네요. 악인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묘한 쾌감이 있어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여왕의 집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도유경의 충격적인 증언으로 황기찬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더 나아가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들의 악연은 어떻게 끝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